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이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차트들, 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좀 바쁘게 매매를 좀 했는데,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매매했는데요. TPC 글로벌, MITech, DR잼. 이 중에서 가운데 MITech 마이너스 3.07 손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ITech은 오늘 장중 단타로 매매를 했습니다. 네, MITech을 세력 밀어올린 패턴으로 오늘 장중 단타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할 당시에 이거 조금 늦었는데 그냥 해볼까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역시 손절을 당했죠. 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매매 끝나고 한참을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대충 매매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나서 손절을 당한 게 아니라 첫 출발이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 발전을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매매가 단순히 돈을 버는 그 매매가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일 매매 하나하나 매매들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EMI텍에 매매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안 하게 되면은 제 데이터 수집한 그 리스트 중에서 비정상적인 매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매매면은 비정상적인 매매를 내가 몇 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100번 매매한다. 그 중에서 수익은 뭐 만약에 뭐 60번, 그리고 손실은 만약에 뭐 30번, 나머지 10번은 비정상 매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매는 수익과 손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 매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비정상 매매는 수익과 손실에,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빼게 되면은 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보셔야지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야지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전략을 수정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은 그 파란 화면이죠. 뭐라고 할까? 알 수 없는 오류. 예. 그리고 뭐 좀 우리말로 하면 뭐 쭉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매매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 진입할 타점을 정상적인 타점을 잡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타점을 잡아도 뭐 100%다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손실이 나도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용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일매일 하는 매매는 그냥 그 매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 또 분기 단위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매매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계절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봄 되면 내 매매가 좀 잘 안 되는구나, 여름 되면은 매매가 잘 되는구나, 겨울에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리듬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자, 황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MI텍 오늘 설명드렸고 손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TPC 글로벌. TPC 글로벌은 아마 제 방송 애청자분들은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 전에 20점 정도인가? 예, 한번 게시판 한번 볼게요. TPC 글로벌을 제가 게시판에다가 며칠 날 올렸냐면 3월 25일. 네. 그래서 이제 TPC 글로벌 이야기를 방송에서 최근에 몇 번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3월 25일 조회수는 16회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림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 그림에 올려놨네요. 자, 3월 25일자 게시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한 기억이 나냐면 이 대량 거래량이 이게 좀 인상적이다. 이 대량 거래량이 좀 인상적이다.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도 했냐면 이게 정말 상승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걸 올린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계속해서 제가 올린 종목이 연달아서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수익이 날까? 했는데 수익이 나버렸어요. 네. 제가 이 매매를 좀, 그러니까 그 매수량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도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수익률은 1.2% 정도 되는데 그 그러니까 결코 작은 그 수익이 아니다. 예, 1.23. 이 1.23% 정도 수익을 보고 아마 별로 이제 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수익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과 손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별로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은 완전 베리 굿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1.2%의 수익은
한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절을 막아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 나는 경우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동일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상상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평행 우주론이라는 게 있죠. 이게 타임머신 이야기 나올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4차원에 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있고 다른 시점도 있고 다 다른 차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했다. 그럼 그 이후에 수많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죠. 예,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냥 오늘 내가 손절 났어 하면 별 감이 없죠. 근데 제가 아까 그 MIT 손절을 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이 났는데, 다른 차원에 있는 같은 저는 손실이 났을 수도 있단 말이죠. 각각 그 차원마다 그 벌어지는 사건들은 다 달라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고요. 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너무 복잡하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예, 어,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R잼이라는 종목, 오늘 7.89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좀 이제 이 일본 기준으로 그 수익 매매, 그러니까 이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을 일본 기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지금 모델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현대공업, 현대바이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현대공업, 그 전에는 그 현대바이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현대공업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DR잼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3일째 수익이 났습니다. 이 지금 이제 레이더님 질문 써주셨는데요. DR잼은 양음양 패턴으로 보시고 매매하신 건가요? 이 지금 세 종목은 세력 밀어 올린 패턴 매매법으로 매매를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음양 패턴이 아닙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007님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뭐 그 채팅창에 아주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써주시기 바랐고, 또 함께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양음양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 이런 건데,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현대바이오 하고요, 그 현대공업, 그 다음은 DR잼, 이 종목들의 그 약간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요 날이죠. 현대공업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날,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날이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날은 바로 이제 그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조정했다가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여기로 또 한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은 어, 굉장히 강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매수하는 날. 요거는 이제 상한가로 끝났고, 현대공업도 상한가로 끝났고, DR점은 26.73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그 차트상 모습을 봤을 때 그런 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준 사격 아닙니다. 예, 조준 사격은 뭐냐면 여기다 대고 여기서 조준 사격하는, 이게 조준 사격입니다. 장중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까지는 방송을 오전에 방송했었습니다. 그 조준 사격은 이제 여기서 요걸로 조준하는 것이 조준 사격이고요. 이 지금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조준 사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5위선을 타고 이제 급등하는 경우에 많이 쓰죠. 현대바이오처럼 이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돌파된다, 이 경우에는 좀 잘 안 들어가겠네요. 보통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조준하면 이렇게 되죠. 예. 조준 사격의 그 기본 중심 개념은 높게 고점을 쳤는데 거기를 세력이 돌파를 시킨다. 돌파하기 어려운 곳인데 세력이 돌파시키네 해갖고 기다렸다가 돌파시키는구나 하고 가서 이렇게 먹는 거죠. 이번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떤 의의가 가장 강하냐면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을 분봉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일봉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왜냐면 이제 장중에 매매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오버나이트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은 단순히 이런 어떤 타점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배울 때 이 추세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고 이 정도 내린 이 하락,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하락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하락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읽어내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DR짐은 제가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게 이제 보통 그 상한가 치고 살짝 조정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들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약한 음봉 하나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죠. 기분 좋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의 장중 단타의 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체시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시스는 이제 아침에 시가가 붕 떴다가 대량의 매물이 쏟아져 버렸네요. 대량의 매물이 싹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등 후 그 매물 조정이죠.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형성이 됐고요. 작년의 거래량보다 더 크네요. 이게 지금 거의 사상 최고 거래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군요. 2015년도에 이 고점 쳤을 때 최고 거래량
그만큼 나왔네요, 거의. 그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떴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하죠. 어떤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 때문에 장이 시작되면서 딱 떴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어제 방송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병, 예, 어, 체시스가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인가 봅니다. 어제 방송에도 제가 오늘 그 저녁에 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예,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창에는 여기 있네요. 특징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역시 예상대로 이 메인 뉴스가 영향을 끼치게 됐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예, 이것은 뭐냐, 말 그대로 보자면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상한가를 바로 가서 잠궈버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 이 병이 본격적으로 번져서 막 공포심이 확산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뭐 살처분을 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살처분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공포심이 확산돼서 그냥 점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 차트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후속 뉴스가 나오느냐. 만약에 그 돼지 그 열병이 만약에 일본 쪽으로 퍼진다거나, 예,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뭐 북한 같은 데서 막 그 창궐 했다거나 그러면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차트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까지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체지스가 보면은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고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뻗는 경우가 높죠, 확률이. 이 경우에는 이제 방법을 쓰기 나름이에요. 후속 뉴스가 나와주는 걸 보고 가서 하는 거하고, 후속 뉴스가 안 나오면은 접근하기가 애매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후속 뉴스가 없는 상태로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 애매합니다. 후속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늦는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이슈면은 뭐, 예전에 그 구제역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그런 거, 예, 메르스. 메르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 뉴스의 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그 구제역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또 치사율이 별로 없다. 예, 그러면 뭐 금방 잡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러면 좀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첫 번째 병이란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아침에 상한가를 가서 잠궈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기보다도 일단 우리나라에 병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그 뉴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뉴스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느끼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차트의 추세를 보면요, 앞으로 뉴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뉴스가 그냥 시시한 뉴스였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마이너스까지 갈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하락 시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하락 시에 매수하는 것은 눈 감고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가는 하락했다고 다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으면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뉴스가 나올지를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죠. 예, 우리는 몰라도요. 여담입니다만 오늘 그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가 35억짜리 그 주식, 보유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뭐 완전 주식 전문가던데요, 그분들. 부부가 뭐 4천 회 넘게 주식 매매를 해가지고 35억을 벌었다. 예. 자, 여러분들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분들 건설주 공략을 해가지고 35억 벌었다고 하던데, 일단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헌법재판관 정도 될 정도니까 그 머리들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식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여하튼 그분들이 정보를,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왜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매매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 무슨 문제냐.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막 질타하는 이유는, 설마 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벌었겠느냐 이거죠. 예.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소스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지 않겠냐. 예. 근데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나는 머리가 좋아서 매매 잘해가지고 35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냥 단순히 매매 잘해가지고 35억을 벌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부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벌었겠습니까? 자, 이것도 그래요. 이 체시스가 어떤 내부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내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안 내려와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3월 달에 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멈췄단 말이죠. 근데 추세가 상승으로 하는 종목들은 이상하게 전 저점을 깨지를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내려와요. 예.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가 오늘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참 이게 묘한 거죠. 예. 그러니까 3월 달만 해도 뭐 돼지 열병 뭐 이런 것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체시스가 왜 이 종목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예. 근데 혹시 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 거래량이 많은데 왜 여기서 가서 다 샀냐 이거죠. 예. 나중에 올라가려고요. 지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진칼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가 좀 최저점인데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안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진그룹 내부자들은 조양호 회장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다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은 그 조양호 회장이 병원에 입원했다, 뭐 심각하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부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딱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급등하고 나서 조준 사격 패턴이라든가 허무 패턴이라든가 세력 밀어올린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서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체시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먹을 수밖에 없다.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많이 반등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어날 줄 알고 가서 그냥 사시는 분들은 또 당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바로 조준사격 패턴입니다. 저기를 돌파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세력이다. 이거죠.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의심됩니다. 내부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상승하고 그냥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버리죠.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세력주 매매법을 중요시 보는 이유입니다. 자, 체시스 한번 전염병 뉴스, 그러니까 전염병 재료들은 그 이후에 후발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병이 국내로 유입이 돼서 퍼졌다. 그러면 이건 그냥 상한가입니다. 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대박이 나는 거죠. 만약에 병이 안 들어왔다, 한국으로. 그럼 애매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데 소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병은 한국으로 들어올 게 100% 뻔하다. 그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매수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이런 데도 조용히 삽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뻔히 알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100%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병이 이게 우리나라로 확산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자, 코롱 글로벌 레이더님 써주신 거 한번 볼게요. 자, 코롱 글로벌 지금 위치는 어찌 봐야 할런지요. 자, 한 몇 단계 올라갔군요. 여기 이렇게. 그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상승 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주식 그 주가 움직임의 기본 원리로 따져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죠. 매물화 되죠. 이러다가 조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저항이, 그러니까 지지가 있는 거죠. 저항. 하락에 대한 반대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래로 푹 그러니까 다이빙을 해버릴까 말까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다이빙이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는 거죠. 투매는 투매를 부르게 되고 끝없이 투매를 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동안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막 쭉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많이 사람들이 달라붙었으니까요. 마치 지금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큰 손들이 먼저 딱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뒤따라서 다 던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길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라면은 그렇게 하락을 하도록 놔두진 않죠. 여기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걸 딱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강력한
그 돌파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방향으로 위로 아래로 이 갈림길이죠. 예. 이건 뭐 갈림길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책에서는 뭐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원래 고가놀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툭 빠졌다가 여기에서 한번 지금 저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지가 이렇게 하는데 힘들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고 빨리 반등이 안 나오면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투매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급등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신고가 급등세로 막 올라가게 되죠. 그러려면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코론 글로벌이 그 재료가 좀 있을걸요. 예.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있고, 코론 그룹 쪽이 요즘 좀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요즘 상당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회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나 보죠. 근데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눌림목의 기본 형태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ED가 급등했잖아요. 이 ED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며칠 전만 해도 이제 한 3일 이렇게 조정을 딱 하면은 사람들 관심에서 좀 멀어집니다. 이제 급등을 이렇게 했다가 와리가리 한다고 하죠. 보통 이제 오락가락 하죠. 이렇게 된 차트는 뭐냐면, 올라갈 때 지금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아래로 한번 훅 다이빙 하느냐, 투매가 나오느냐 마냐 하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지가 딱 나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가 이렇게 해갖고 이 이후에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십자봉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좀 위에 꼭지 좀 이렇게, 여기 약간 애매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돌파가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따라 붙고요. 만약에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이쪽으로 또 이제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의 중간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특히 이런 급등주는 만약에 뚫려버리게 되면은 이만큼 또 갑니다. 네. 그래서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아니, 그 1,4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돌파되면은. 돌파되는 날 같이 들어가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여기가 십자봉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저항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이제 호재가 딱 나오면서 같이 돌파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딱 팔아치우면은 깔끔하죠. 이 밑에서 이제 매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한참 올라가야겠네요. 네. 뭐 매집 양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바이오도 이 당시만 해도 보면은 뭔가 좀 막 굉장히 세력주이긴 해요. 근데 이 시점은 뭐냐,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못 올라가면은 여기서 투매가 뚝 나와버립니다. 여기처럼요, 이렇게 푹푹푹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지점이냐면, 이게 돌파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지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날 가서 단타하면은 돈을 잃고 싶어도 못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일봉 전체 그림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상상이 어렵죠. 근데 만약에 돌파가 될 때, 돌파되는 날 중요합니다. 돌파되고 있는데 거래량 증가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되는 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원시원하게 가주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되는 날, 자,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붙어주죠. 예. 이것은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오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여기 지금 목요일날 4월 4일날 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침 9시 10시 사이에 나온 거래량만 해도 이만큼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 오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대충 감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상승하는 거 가서 보면서 가서 매매하면서 스캘핑 하면은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타하기 어려운 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날 가서 단타를 한다거나, 오늘 보시면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틀간 조정하고 오늘 양봉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아침에 거래량이 이것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하고 뭐 너무 차이 나죠. 이 덩어리하고 이 아침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시시한 거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한 거에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마도 요즘 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뉴스가 있는 거에만 반응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화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인다.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 이거 완전 세력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가 다 이미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은 뭔가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제가 꼭지 패턴이라고 말씀드리죠. 꼭지 딱 나오는 거, 이게 나오면은 뭔가 이게 정보가 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회장이 뭐 여차하면 회사를 그냥 매각을 해버리겠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아시아나 이 IDT하고 아시아나항공 다 같은 그겁니다. 여기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여차하면 매각을 해버리겠다 이러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여기 떨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가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황금님 기억하실 거예요. 레이더님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 악재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이 이후에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전부 이것은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니까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가 잘못돼 버리면 그냥 공중분해입니다. 상장 폐지고요. 하지만 정상화 된다, 회사가 매각이 된다, 그러면 대박 칩니다. 대박. 네, 이론 한번 볼까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뭐 공중분해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저번에 한번 살짝 예, 상장 뭐 회계 감사가 잘못됐다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불안불안하긴 하죠. 근데 그럴 때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네. 먼저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세력성이 있는가. 여기 지금 상한가가 하나 있고요. 의심을 하고 볼 만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는가.
이 종목의 어떤 테마주인가. 이론하면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큰 테마가. 그러나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내려올려다가 안 내려가고 내려올려다가 안 내려가고 거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크게 움직여주면 좋거든요. 뉴스가 있거나. 이론이 5G군요. 5G. 5G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5G 추가 뉴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일단 좀 봐야겠어요. 지금 5G가 정부에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 뉴스가 저번에 나오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쯤 딱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미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까.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내일쯤 정부에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쫙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0조 원 투자하겠다 해서 여기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후속 뉴스가 IT 쪽 이쪽은 좀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정부에서 뭔가 뭘 육성하겠다 그런 과학기술 IT 쪽 이야기들은 한번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숨겨진 오종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5G 이 정도 좀 애매하다. 차라리 아까 그 체시스 이런 거 막 굉장히 우리가 짜릿짜릿하잖아요. 전염병 최고의 테마죠. 일단 국내에 이 병만 퍼지게 되면 대박이죠 이거. 근데 만약에 퍼질 것 같다 생각되는 사람이 많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삽니다. 사람들이 안 내려옵니다. 주가가.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막 사게 되면 막 계속 사는 거죠. 이거 뭐 올라갈 거야 뭐.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갔으니까 뭔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인가 내일 모레 새벽인가 만난다고 하니까 빅텍이나 아난티. 그렇습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것은 국내에 이 병이 퍼질지 안 퍼질지 일단 뉴스를 한번 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살까 아니면 나중에 터지면 가서 살까.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난티가 오늘 살짝 지금 2.81% 상승했거든요. 여기 지금 뭔가 있는가 봐요. 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좋은 뉴스 나오면 여기가 좀 텅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뉴스들 중에서 가장 짜릿짜릿한 것들 오늘 보니까 내추럴 랜드텍.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해놓고 중국의 백소가 잘 팔린다 뉴스를 터트려 가지고 사람들 몰려들게 하면은 팔아치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세력이에요. 작전이에요. 이 내추럴 엔도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매집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중국에서 백소가 잘 팔린다. 이 내추럴 엔도텍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들이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 주주들이 이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다시 팔고 내려놓고 다시 사고 올리면 또 팔고 이게 바로 이 백소 이 내추럴 엔도텍의 주주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3년 4년 동안 천천히 사서 모아서 나중에 올려가지고 팔고 만약에 백소가 뭐 암에 좋다 그럼 이렇게 대박 나는 거죠. 미세먼지에 좋다 뭐 이런 거 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가짜 뉴스.
예, 지금 뭐 요새 메인 뉴스들 위주로 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챙겨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 보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어, 여러분들이 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언제나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이요. 제 추천 종목은 여기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있는데요. 저희 다음 카페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에서 위닝스타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서 위닝스타 검색하시면 되고 최근에 올린 것들은 다 수익이 나버렸는데 제가 조만간 또 하나 찾아서 올려두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위닝스타 검색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